애틀랜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인을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랜타 생활정보 진행을 맡은 유도영입니다. 오늘은 법률 시간으로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법안이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진명선 변호사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이제 벌써 이제 3월 달이 이렇게 되는데요. 전문직 취업비자 그 소지자의 그 배우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오늘 그 좋은 소식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도 이제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요.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한국 분들도 많이 소지하고 계시는 H1B 비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H1B 비자를 이제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의 배우자분들. 네. 이제 배우자시면 동반 가족으로 같이 비자 신청이 들어가셔서 H1B의 소지자의 배우자는 H4로 신분으로 계실 수가 있으셨거든요. 그러신데 한 가지 크게 불편하셨던 점 중에 하나가 일을 합법적으로 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셨어요. 왜냐면 배우자 이제 비자를 받으신 본인께서는 H1B 이제 전문직 비자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라고 많이 부르시죠. 왜냐면 일을 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회사에서 이제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자격을 다 갖췄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금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문직 비자, H1B 비자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꾼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스폰서를 받으셔서 비자를 받으시는 게 H1B 비자시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생각하실 때 그러면 비자를 받는 본인은 직장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였고, 그래서 그 비자를 이제 받으시면 이제 처음에 3년 보통 받으시고, 그러고서 3년이 다 만기가 되어 가시면 이제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하셔서 나머지 3년을 다 받으세요. 그러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6년짜리 비자시거든요. H1B 비자가. 그래서 비자를 받으시는 그 본인께서는 이제 취업을 통해서 받으신 비자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지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배우자 되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질 않았었어요. 네. 원래 입인법상으로. 그래서 취업 비자, 그러니까 H1B 비자의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 처음에 신청을 하셔서 같이 미국의 그 기간 동안 원래 H1B를 받으신 본 비자 이제 혜택을 받으신 배우자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같은 기간을 보통 이제 허락을 받으셔서 미국에 체류는 하실 수 있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달 이제 5일에 벌써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 그쪽에 이제 예산관리국에 제출을 했었어요. 이런 안에 대해서 새로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키자라고 그런 안건이 사실 전에도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잘 통과가 돼서 이제 5월 말부터는 일할 수 있는 그 워크퍼밋 신청서를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나면 보통은 그 신청서는 이제 한 2, 3개월 아니면은 나오세요. 네. 그러시면은 이제 그 허가받은 워크퍼밋을 가지고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시는 거죠. 네. H1B 비자를 이제 소지한 분은 이제 일을 그 H1B니까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배우자는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또 대가해서 그 생활할 여러 가지 근거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이 해결되는 분인데 네. 해결을 하지 못하는 미미한 그런 어려움을 처한 그런 가정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희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자면 보통 배우자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고학력자이시고 경험도 충분히 있으시고 하셔서 H1B는 이제 전문직 비자라고도 부를 정도로 그 최소한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 아니시면 고졸이시기만 하시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해당 분야에서 거의 이제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관련 경험을 계속 쌓으셨어서 경력자
이신 분들이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보통은 그 배우자분들도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이제 경력들, 일하시는 이력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그 고학력자들을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다 준 고학력자들인데 그런 고급 인력을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있죠, 충분히. 자원 낭비네요. 그렇죠. 인적 따지고 자원은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할 때, 이제 고려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들을 하죠. 왜냐면 그리고 또 이제 고학력자가 또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에 이미 지금 체류하고 계시는 외국인들로서 합법적으로 다 체류하고 계신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미국, 원래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해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이제 가정 경제에 도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경제 활동을 하면 지역 경제에도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봐서 미국 사회에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안이 지금 여러 번 나왔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다 통과가 돼서 5월 말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H4 네. 비자라고 그러죠. 예. 그걸 H4 비자 소지자가 이제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노동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수속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네. 또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건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안타깝게도 H1B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을 배우자로 두시고 지금 H4를 소지하고 계신 배우자이신 분들이 모두 다 신청을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다만 H1B로 지금 있으시면서 영주권, 취업 네. 영주권까지도 받으시려고 지금 이민을 완전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 이제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H1B 소지자를 배우자로 두시고 지금 현재 본인의 신분이 H1B 소지자의 배우자인 이제 H4 비자로 계시면서 이민 단계를, 취업 이민 단계를 이미 절차를 시작을 하셔서 1단계가 이제 노동 허가서 단계신 거고요. 네. 2단계가 취업 승인을 이제 받기 위해서 처음에 노동 허가서가 이제 나온 다음에 그 서류를 이제 같이 제출을 하면서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넣으시게 되시거든요. I-140 서류. 그래서 그 I-140 서류까지 이미 제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만약에 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은 안 되셨는데 그 이민법에서 또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H1B 비자가 보통 6년, 최장 6년이시거든요. 체류 기간이. 그런데 그 6년이 끝나기 이제 1년 전, 그러니까 H1B로 계신 지 5년 차, 5년이 되시기 전에 취업 이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이미 노동허가서를 이제 접수를 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시작을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그분들은 6년 차가 다 끝나갈 즈음에 다 이제 H1B가 끝나버리시는 게 아니고 1년을 더 재연장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금 취업 이민의 신청이 이미 들어가서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시라면요. 이제 그렇게 그 자격 조건이 되시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 6년 체류 기간에서 1년 전인 이제 5년 차 되셨을 때 그 시점 전에 이제 취업 이민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영주권을 이제 받기 위한 절차를 이제 밟기 시작하셨었으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취업 비자가 보통은 6년까지지만 6년이 넘어갈 즈음에 이렇게 되셔서 내가 지금 취업 영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지금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나올 때까지 내 체류 신분을, 이 취업 신분을 1년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1년씩 연장 신청을 하셔서 허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처음 1년 그 연장 신청을 하셔서 7년째가 다 돼 가시는데 아직도 지금 뭐 취업 이민이 순서가 많이 기다려야 되시는 상황이셔서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으신 상황이시다. 그러면 그 1년짜리 연장을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 또 연장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그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주권, 이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서류들에서 이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정말 만에 하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던 게 이제 기각이 돼서 그 취업 이민 진행 자체가 끝이 나는 시점까지는 계속 1년씩 연장을 하면서 H1B를 연장을 하면서 계실 수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 배우자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 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H1 비자 수자가 노동 네.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격은 이제 갖추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네네. 나는 이런 준비를 해서 이제 신청해야지 제출할 것들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 취업 허가증을, 노동 허가증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민 혜택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접수를 이제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지금 이 혜택을 받으시는 노동 허가증을 받으시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내가 지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 그러니까 H1B 소지자의 배우자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배우자가 H1B 비자 소지자이고 본인은 당사자께서는 H1B의 배우자 비자인 H4 소유자시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의 그 결혼 증명, 이제 배우자라는 부분을 이제 또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 이민 절차를 이미 밟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연장하시는 그게 이제 7년차 연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연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증명 서류들 아니면은 I-140 이제 이민 청원서 부분을 취업 이민 단계에서요. 벌써 신청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거에 대한 증명 서류 아니면 뭐 거기서보다도 한 단계 더 지금 발전이 되셔서 그 다음 단계인 4파로 이제 영주권 서류가 벌써 또 들어가신 분이라면 뭐 영주권 서류를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4파로 서류를 넣으실 때 이제 노동허가서까지도 같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단계까지 가셨던 분들이라 하시면 이 법안에 의해서 이제 또 새로운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은 크게 없으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4파로 신청을 하시면서 네.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노동허가증을 그 당시에 만약에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노동허가증 신청을 그때 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의 가장 큰 혜택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I-140까지는 이제 들어가셨었는데 아직 영주권 대기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서 네.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I-140까지 못 가셨지만 7년차 연장을 이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취업비자로 계시면서 5년차가 되기 전에 이미 취업 이민의 신청을 이제 수속을 밟고 계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그분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4파로 서류가 들어가면서 노동허가서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시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몇 년의 시간이 또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순위에 따라서 아니면 그 문호가 얼마나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예민한 게 이제 수수료 문제인데요. 네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 그것도 수수료는 아주 대단히 네, 이민국 수수료는 이제 380불 이렇게 네.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이제 핑거프린팅 지문 찍어야 되시는 부분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아, 그렇게요. 네. 음, 그리고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랑 이제 또 연관 지어서 사실은 또 굉장히 학수고대하면서 서류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한 그룹이 그 2012년에 발표됐었던 청소년 추방유예에 예, 대해서 지금 사실 작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즈음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또 발표를 해서 예. 그 청소년 불법 체류로 있었던 청소년들에 대한 그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확대를 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영주권자나 아니면 시민권자와 자녀를 둔 불법 체류자 부모님들께서 또 미국에 이제 합법적으로 계신다라기보다도 이제 추방될 수 있는 부분에서 추방 유예를 받으시고, 그러시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 계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또 받으시고 이러실 수 있었던 부분이 발표가 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었던 부분은 원래 5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렇고 청소년 추방 유예의 확대된 프로그램,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 서류 접수 자체가 2월 말, 그러니까 2월 18일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발표가 원래 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2월 18일이 되기 이제 그 이틀 전인 2월 16일 날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연방 법원에 판사님 그 법원으로 서류가 이제 제출이 되어서 텍사스 주에서 이제 냈던 거죠.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일단 지금 18일부터 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달라는, 시행을 이제 불가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신청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시행되는 것으로 원래 약속되었던, 발표되었던 날짜가 2월 18일인데 이틀 전인 16일 날, 2월 16일 날 그 텍사스의 연방법원 판사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신 게 시행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16일에 내리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일 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게, 그러면 18일 날부터 우리가 불법 체류자 청소년들 확대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신청서를 18일부터 받아주기로 했는데, 일단 지금 텍사스 연방 판사님이 이렇게 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고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민계 각종 이제 모든 이민자 그룹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 시민단체에서랑 굉장히 반발이 이제 크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8일 날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바로 백악관 측에서는 일단은 이제 미국 정부를 대표를 해서 그 판사님께 다시 또 요청서를 넣었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거를 중단을 해달라는 거죠. 가처분 명령이 내린 거를 이제 취소를 해달라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법적으로 다 단계를 밟자 그러면 이제 항소를 이제 거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시면 이제 또 몇 달의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신청을 하셨던 부분이, 국가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신청을 했던 건, 일단 이게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처분 명령을 이제 내렸던 거를 이제 번복을 해달라라는 부분으로 이제 신청까지도 들어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노동허가서도 받아서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난 2012년도에 불법 청소년 그 체류자로 계셨던 분들의 그 범주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해당이 안 되셔서 거의 다 되는 상황인데 이제 나이가 넘었어서 못 하시고 이러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2월 18일이면 이제 서류 접수를 해서
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노동허가서도 받고 추방유예도 승인을 받고 이런 그런 이제 꿈에 부풀어 있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으셨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이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 판사님의 이제 정말 좀 강한 반이민 성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토의 목소리가 높고 좀 지금 그런 상황이세요. 네. 그러신데 일단은 그분께서 이제 정치적인 좀 의미로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자면, 그래도 그 판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판결을 내리셨을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위헌이다. 뭐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신 부분은 아니세요. 그런 건 아니시고, 단지 지금, 일단 지금 바로는 시행을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잠정 중단을 시키고자 이렇게 하신 거고, 그래서 많은 의견들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어떤 판사님께서 한 판사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전혀 다 없었던 거가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텐데, 단지 2월 18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항소까지 다 단계를 밟고 거쳐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서로에게 주어진 이제 답변을 하는 기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바라보고 있으시죠. 네.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합법적인 신분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거였고, 가정에서도 또 뭐 자녀들이라든가 청소년들도 그것 때문에 뭐 아마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국가에 기여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이러는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실망은 또 더 크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렇죠? 2월 18일 날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었던 부분이라서 서류를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신데 일단은 이제 항소 단계랑을 다 거치고 나서라도 아마도 이제 예상하기로는 다시 이제 그거는 번복이 될 결정이기 때문에, 판결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없었던 일로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관망이 있습니다, 보통은. 법조계의 거의 대부분이 아마 긍정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민법 관계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다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잘 또 케이스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다 마무리가 지어야죠. 애틀랜타 CBS 기독교 방송이니까 그 부분에 놓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민법 취업 비자 배우자에 대한 얘기, 또 이 추방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H1B 배우자로 계시는, H4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 취업 이민의 절차를 이미 밟고 계셔서 두 번째 절차인 I-140까지 이제 접수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단계까지 못 가셨다 하더라도 지금 7년차 연장을 계속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5월 말부터 일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을 받으실 수 있는, 합법적인 일하실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러시니까는 이제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명령 작년 땡스기빙 때 발표 났던 부분 중에 하나인 청소년 추방유예 이제 확대 케이스, 그 부분에 대한 분들이 2월 18일부터 원래 이제 서류 접수가 가능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중단에 된 상황이세요. 연방법원에서 지금 판결이 하나가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애틀랜타 생활정보 법률 시간, 최근 이민법, 특별히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그런 혜택, 이런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진명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일하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삶에 활력을 주고 보람도 되고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한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 허가를 이렇게 부여하고 일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게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저희들은 또 그런 부분 가지고 또 한번 기도 제목 삼고 기도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